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마침내 파리 생제르맹 입단 후 첫 번째 골을 터뜨리며 주전 경쟁에 있어서 앞서 나갈 수 있는 현지의 찬사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3-2024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F조 3차전 파리 생제르맹이 이탈리아의 강호 AC 밀란을 3대 0으로 꺾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교체 출전한 이강인 선수, 현지 언론과 팬들로부터 덴벨레보다 선발로 뛰어야 할 자원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에니케 감독의 4-2-4 포메이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술적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경기력도 보여줬습니다. 음바페의 축하도 받았고 또 세계 최고의 레프트백으로 불리는 테오 에르난데스를 압도하고 제압하며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더욱더 높은 평가가 따르고 있는데요. 현지 팬들과 현지 언론의 평가와 반응이 어땠는지 세부 기록을 통해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 선수의 89분에 나온 마침표를 찍는 골로 3대 0으로 밀란을 제압하고 F조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음바페가 전반 32분 선제골을 넣었고요. 53분에 콜로 무아니아 두 번째 골,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골까지 밀란과의 홈 경기에서 그야말로 확실한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번 경기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또 한 번 교체 출전했던 이강인 선수, 밀란의 레프트백 테오 에르난데스를 여러 차례 1대1로 마주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거의 공을 빼앗기지 않았고 패스도 차단되지 않았고 돌파와 슈팅까지 성공시키면서 보시다시피 테오를 제쳤고 테오의 앞에서 슈팅했고 이런 플레이들을 통해 골을 만들어냈거든요. 실제로 계속해서 맞대결을 펼치던 테오 에르난데스가 경기를 마치고 나서 이강인 선수에게 격려의 포옹을 나눌 정도로, 상대 선수가 인정할 정도로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눈부셨습니다. 이날 경기 세부 기록 살펴보면 팽팽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기록이 보입니다. 스코어는 3대 0이지만 기대 득점은 파리가 1.02골, 밀란이 0.63골로 사실은 1대 0이나 2대 1이나 한 골 차이 정도가 나올 경기가 아니었냐라고 밀란 쪽에서는 볼 수가 있겠죠. 슈팅 숫자 13대 11로 2개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유효 슈팅이 7대 4로 3개 차이, 결국에는 결정력의 차이가 있지 않았느냐. 파리가 여느 때처럼 62%의 볼 점유율을 가져갔지만 밀란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경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슈팅을 한 지점들을 보면 파리가 상대 문전 지역 안쪽에서 많은 슈팅을 뽑아내면서 3골을 넣었고, 밀란 같은 경우에는 중거리 슈팅이 많았어요. 그리고 문전 안에서의 슈팅도 그렇게 위협적으로 이어지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스테파노 피에올리 밀란 감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술적인 면에서 열세였다, 마무리가 좋지 않았다, 파리가 우리보다 기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회를 살리는 데 있어서 퀄리티가 더 좋았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의 전술 전략보다는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서 밀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대목에서는 교체 카드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강인 선수의 투입 이후에 파리의 기대 득점과 공격 위협도가 상승한 것인데요. 이강인 선수가 71분에 덴벨레가 빠지면서 교체 투입이 됐고, 실제로 지금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교체 투입되면서 밀란이 반격하고 조금씩 공격 위협도를 늘려가던 시점에서 반전돼요. 이강인 선수가 투입된 이후에는 파리 쪽으로 올라가죠. 물론 77분에 아들리와 포베가를 투입했던 밀란이 조금 더 체력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공격 위협도를 높이는 상황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강인 선수가 다시금 힘을 쓰고, 무엇보다 무아니가 빠지고 하무스가 들어가면서 하무스와 이강인 선수가 지금 사적으로도 굉장히 잘 지내고 있고 호흡이 잘 맞고 있잖아요. 이 두 선수의 콤비 플레이가 살아나면서 실제로 하무스가 흘려준 패스를 이강인 선수가 89분에 득점으로 마무리하면서 하무스 투입 이후 이강인 하무스 조합이 가동되면서 굉장히 높은 공격 위협도 그래프가 나오고, 그러면서 경기가 마무리가 됐죠. 실제로 기대 득점 그래프를 보더라도 이강인 선수가 투입된 시점에 파리가 계속해서 고점으로 치고 올라가는 기대 득점이 나왔고, 조금 더 명확하게 차이가 난 게 교체 투입한 선수가 들어갔을 때의 효과가 파리 쪽이 훨씬 더 컸고, 그 교체 투입 선수가 파리에서 중요했던 것은 이강인 선수였다. 왜냐? 파비안 루이스도 들어갔고 이강인 선수도 들어갔고 하무스도 들어갔는데 교체 출전 선수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 평점, 기록, 공격 포인트를 올린 선수가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물론 이 경기에 열세가 됐던 것은 역시나 음바페였어요. 팽팽하던 경기, 전반전에는 공방전이 벌어지다가 전반 32분에 음바페가 날카로운 오른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으면서 주도골을 가져왔죠. 리카의 패스를 받은 비티냐가 중앙으로 밀어주고 에메리가 운반해서 올라간 이후 내준 패스, 음바페가 날카로운 오른발로 마무리했고요. 53분에는 음바페가 짧게 내준 코너킥을 덴벨레가 돌파하면서 시도한 슈팅, 매냥 골키퍼가 막아냈지만 흘러나온 공을 무아니가 밀어넣으면서 득점했죠. 덴벨레의 슈팅도 좋았지만 빠른 판단이 있었던 음바페의 기점도 중요했습니다.
은바페가 이날 경기 득점을 통해서 2001년 2월부터 2002년 2월 사이에 아스널에서 뛰면서 앙리가 기록했던 홈 경기 7연속 득점, 챔피언스리그 홈 7연속 득점의 기록을 넘어선 프랑스 선수로서 홈 경기 8경기 선발 출전 시 모두 득점하는 대기록을 세웠는데요. 챔피언스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은바페가 만들고 있는 챔피언스리그 득점 역사를 중간 정리했습니다. 이번 경기가 은바페의 64번째 챔피언스리그 출전인데 벌써 42호 골을 넣었어요. 모나코 시절 9경기에서 6골을 넣었고 파리 이적 후 55경기에서 36골을 기록을 했는데 이번 경기에서 만난 밀란이 은바페가 23번째로 챔피언스리그에서 상대한 팀이었는데 그중에 18번째로 득점을 성공한 팀이 됐습니다. 은바페는 이미 18세 350일의 나이로 가장 어린 시점에 10호골을 넣은 선수였고 23세 317일의 나이로 가장 어린 40호골 득점 선수가 됐는데 리오넬 메시가 80경기 만에 60골을 챔피언스리그에서 넣었거든요. 지금의 기세라면 가장 빠른 60골을 기록할 수도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날 경기 세 번째 골을 넣은 이강인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도 UEFA의 공식 실시간 중계에서 슈퍼브 골이라는 정말 엄청난 골이었다라는 평가를 했고요. 이강인 선수가 파리에 입단한 이후 넣은 첫 골이었다고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골을 어시스트한 선수가 워렌 자이르 에메리, 파리 유스 출신이자 현재 프랑스 21세 이하 팀의 주장으로서 또 이제는 프랑스 성인 대표팀의 선발까지도 거론될 정도로 이날 경기 활약이 좋았던 상황인데요. 은바페 선제골도 에메리가 어시스트했고 이강인 선수의 89분 득점도 에메리가 이강인 선수의 패스를 받은 이후 문전 우측으로 치고 들어가서 컷백한 것 하무스가 흘려준 이후 이강인 선수가 마무리했기 때문에 에메리의 멀티 도움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무스는 이 장면에서 명확하게 의도를 갖고 이강인 선수의 위치를 파악하고 흘려줬기 때문에 이 세 선수가 만든 플레이가 어떻게 보면 훈련장부터 교감한 플레이가 아닐까 싶고 득점이 나온 이후에도 하무스가 손을 딱 벌리면서 나에게 와라 내가 흘려준 거야 라고 표시해서 이강인 선수가 껴안았고 자이르 에메리도 달려와서 포옹을 하면서 축하를 했는데 이 세 명뿐 아니라 정말 파리의 많은 선수들 특히 실세 선수들 주축 선수들이 모두 이강인 선수에게 달려와서 축하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강인 선수와 함께 올 시즌에 입단한 밀란 슈크리니아르도 이강인 선수의 목에 키스를 하면서 축하를 했고 또 프랑스 대표 수비수인 리카 에르난데스도 이강인 선수와 하이파이브를 했고요. 또 비티냐 역시 이강인 선수의 뒤에서 등을 두드려주면서 축하를 했고 골키퍼인 돈나룸마까지도 이강인 선수의 득점을 축하하며 다정하게 껴안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또 하키미도 와서 두 손을 맞잡았고 은바페도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강인 선수의 볼을 만져주고 포옹해주고 격려해주고 축하해주면서 이강인 선수가 확실하게 파리에 녹아들었다. 베라티, 네이마르와 친하다 보니까 이 두 선수가 떠난 이후에는 이강인 선수가 라인 잘못한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이강인 선수 여전히 좋은 친화력과 기존 현재의 핵심 선수들과 잘 지내고 있고 호흡도 잘 맞추고 있고 사적으로도 친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훈훈한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파리 팬들의 현지 팬들, 해외 팬들의 반응도 뜨거운데요. 파리 생제르맹의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이강인 선수의 이 데뷔골에 대해서 사진과 함께 게시물을 올렸는데 이 게시물의 댓글을 통해서 현지 또 불어로 표기된 글들을 통해서 우리 팬이나 아시아 팬이 아닌 현지 팬의 반응을 알 수가 있었는데 덴벨레는 이제 선발로 뛰지 말아야 된다라는 팬의 반응이 있었고 덴벨레에겐 슬픈 일이다라는 말로 이제 이강인이 덴벨레를 제치고 선발로 뛸 것 같다라는 전망도 나왔고요. 이 골이 이강인의 미래에 자신감을 줄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또 반가워하는 팬들의 반응도 있었고 크랙이라는 표현 지금 유럽에서 서유럽권에서도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혼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차이를 만든 선수를 표현하잖아요. 이강인 선수를 크랙이라고 표현했고 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이 프랑스어 마그니피크예요. 매그니피선트라는 영어 단어와 거의 유사한 단어죠. 웅장한, 장엄한, 화려한, 아름다운, 멋진 골이었다라는 평가고요. 이게 자이르 에메리에 대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베라티보다 낫다는 평가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미드필더로도 뛰고 측면과 전방 2선을 오가면서 공격을 하고 득점을 만드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베라티가 떠난 이후 그 역할을 이강인이 맡게 될 것이다라는 프랑스 현지 언론들의 평가와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네이마르와 메시 그립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떠나간 파리의 이전 스타들에 대한 아쉬움을 지워내는 차세대 스타로서의 기대감과 인기를 현지 팬들로부터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인스타그램상에서 많은 팔로워를 자랑하는 파리 전문 미디어 계정을 통해서도 이강인 선수의 이번 데뷔골과 챔피언스리그 첫 골에 많은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이강인은 정말 대단한 선수다.
기술적으로 정말 섹시하다라면서 짧은 시간 뛰면서 또 득점 과정에서 보여줬던 침투, 키핑, 마무리 슈팅까지 정말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이 득점 과정에 대해서도 정말 대단한 액션이었다라고 하면서 TV를 보면서 소리를 질렀다. 이강인이 워렌 자일의 에메리에게 패스했고 워렌 자일의 에메리가 페인팅과 더불어 가속하면서 하무스에게 꺾어줬고 하무스가 흘려주고 이강인이 다시 들어와서 마무리했다. 순수하게 아름다운 축구였다라면서 이 아름다운 플레이를 설계하고 운영했던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의 영입은 만족 그 이상이다. 괴물 같은 골이었다. 천재적인 플레이였다. 크랙의 플레이였다. 이런 반응들도 있었고요. 사실 이강인 선수가 왼발잡이고 메시가 떠난 이후 왼발 플레이메이커, 우측면과 이선 중앙 전방을 오가는 플레이를 통해서 메시의 그 포지션을 거의 커버하는 후계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의 안에 메시가 조금 있는 것 같다라는 실제로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메시와 똑같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강인 선수를 보면서 메시의 플레이가 떠오른다. 메시가 느껴진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한국의 메시, 아시아의 메시로서 이강인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재능과 능력이 유럽 현지 팬들의 눈에도 느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강인 선수가 자신을 마크한 테오 에르난데스, 유럽 최고의 풀백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골을 넣었는데요. 이런 경기가 있다 보니까 프랑스의 레키프 역시 이번 경기 최악의 선수로 테오 에르난데스를 지목하면서 평점 3점으로 혹평을 했어요. 평점 10점 만점의 평가였기 때문에 왼쪽 공격수 레앙도 3점이긴 했지만 테오 에르난데스를 메인 사진으로 올리면서 정말 부진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이날 경기 최고의 선수로는 이강인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한 것뿐 아니라 멀티 도움을 기록한 워렌 자일의 에메리에게 8점을 줬습니다. 그 외에 득점 선수인 무하니와 은바페에게도 실점을 줬고 이강인 선수는 교체 출전을 했는데 교체 출전 선수들에게는 출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평점을 많이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승리했던 경기 하키미, 리카 에르난데스가 5점을 받을 정도로 냉정하게 평가하는 레키프이기 때문에 이 평점 여러모로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이긴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서 이강인 선수와 교체가 된 덴벨레에게 평점 5점의 혹평이 나왔고 또 왼쪽 측면 공격수를 하이브리드로 맡으면서 이강인 선수가 할 수 있는 전술적 역할을 맡고 있는 비티냐에 대해서도 6점으로 조금은 아쉬운 평가가 나왔거든요. 특히 덴벨레에 대해서는 무하니의 득점을 위한 공간을 열어주긴 했지만 평소보다 예리하지 못했고 직접적이지 못했다라는 아쉬운 평가가 나왔고요. 비티냐에 대해서는 왼쪽 윙어와 미드필드를 오가는 하이브리드 포지션을 소화했는데 전반전에 은바페와의 호흡이 다른 때보다 원활하지 못했고 답답한 경기를 했다고 했어요. 아마 앞으로는 이 비티냐의 위치, 왼쪽 측면 공격수와 메짤라를 오가는 하이브리드 역할을 이강인 선수도 충분히 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또 이강인 선수가 은바페와 호흡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강인 선수의 활용도를 기대할 수 있는 평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글로벌 축구 네트워크인 골닷컴은 자일 에메리에게 역시 8점, 은바페에게도 8점을 줬고 덴벨레에게 6점으로 승리한 팀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평가를 주면서 부진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교체 출전했던 이강인 선수에게는 파리에서의 첫 골을 넣었다라고 하면서 평점 7점, 덴벨레보다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경기 기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통계 매체들의 평점을 보더라도 이강인 선수가 덴벨레보다 훨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후스코어드닷컴은 현재 골을 넣은 은바페에게 8.5점, 멀티 도움을 기록한 자이르 에메리에게 7.8점을 줬고 이강인 선수에게도 7.2점으로 높은 평가를 했습니다. 밀란 수비수 테오 에르난데스는 5.9점으로 혹평받았고요. 선발 출전한 파리의 덴벨레는 6.6점이었습니다. 소파스코어의 평점에서는 돈나룸마가 8점으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고요. 에메리가 7.8점, 은바페 7.7점, 이강인 7.4점으로 이 선수들의 평점에 큰 차이가 없었고 테오 에르난데스가 6.4점이었고요. 또 다른 통계 매체 폰몹의 평점에서는 자일의 에메리가 멀티 도움으로 평점 8.9점, 경기 최우수 선수로 평가를 받았고 은바페 8.5점, 이강인 선수가 7.6점이었고 덴벨레는 6.6점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팀 내 최저 평점을 받았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경기 세부 기록을 살펴보면 교체 출전해서 19분간 뛰었는데요. 한 골을 넣었는데 기대 득점값이 0.17골이었으니까 이 슈팅 상황에서 득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17%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날카로운 슈팅으로 득점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19분을 뛰면서도 21번의 볼터치를 기록할 정도로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경기 영향력을 보여줬고요. 15번의 패스 중에 14번이 적중할 정도로 패스 미스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도 93%의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몸싸움과 경합에도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상볼 경합에서 5번 중에 3번 승리하는 60%의 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또 수비 커버 상황에서도 2번이나 태클을 성공하면서 부지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경기 최우수 선수 공식적으로 평가받은 것은 자이르 에메리 선수인데요. UEFA 테크니컬 옵저버에서는 훌륭한 경기를 했다. 위대한 2번의 어시스트도 있었고 미드필드에서 인상적인 에너지를 보여줬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였다라고 했는데 자이르 에메리가 현 시점에서도 만 17세 231일 아직도 18살이 안 된 아주 어린 선수입니다. 2003년, 2004년 이후 경기 기록이 집계된 이후 챔피언스리그 한 경기에서 멀티 도움을 기록한 가장 어린 선수로서 시우 월컷의 기록을 넘어서게 됐는데요. 이날 경기 에메리도 잘 썼고 비티니아는 조금 아쉬웠다는 평가가 있더라도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 배치돼서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하이브리드 윙어로 뛰는 이런 전략들이 결국엔 적중을 했어요. 엔리케 감독에 대해서도 프랑스 레키프가 평점 7점을 주면서 엔리케가 옳았다라고 결국에는 인정을 했는데요. 비티니아를 통해 하이브리드 4-4-2 포메이션의 전술을 확장했고 이 선택이 성과를 거뒀다. 파리는 수비적으로도 거의 위험하지 않았고 미드필드 싸움에서도 승리했으며 화려하진 않았지만 논리적인 플레이로 밀란을 제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유럽 현지 방송에서 중계한 레전드들의 평가도 파리의 전술이 괜찮았다는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파리의 윙어 출신인 다비 지놀라 같은 경우도 4-2-4 포메이션에서 선수들이 편안하게 더욱더 뛰는 것 같았다라면서 밀란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파리가 이런 새로운 전술 지도를 점점 익숙하게 해나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클라렌스 세도르프, 밀란의 레전드인데요. 밀란은 60분 이후에는 완전히 희망을 잃었다라면서 특히 이강인 선수가 투입된 이후에는 희망 없는 경기를 했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 아마도 이번 경기를 통해서 더욱더 입지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는 10월 29일 일요일 밤 9시에 있을 브레스트와의 프랑스 리그앙 10라운드 원정 경기는 선발 출전이 예상이 됩니다. 브레스트가 여러분들께 잘 알려지지 않은 팀이지만 9라운드까지 현재 프랑스 리그앙에서 5위에 올라있고 파리와 승점 차이가 3점밖에 나지 않을 정도로 만만치 않은 팀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경기입니다. 파리가 모나코, 니스에 이어 3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승리가 절실하고 어떤 경기도 더 이상 미끄러지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브레스트전의 활약도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4일 새벽 5시에는 몽펠리에와의 리그앙 홈경기가 있고요. 11월 8일 수요일 새벽 5시에 밀란과 챔피언스리그 4차전 원정 경기, 리턴 매치 그리고 11월 12일 스타드 랭스와의 경기까지 11월 A매치 전까지 파리는 4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 4경기에서 또한 어떤 플레이를 펼치고 리그앙에서의 첫 번째 골, 첫 번째 공격 포인트가 나올 수 있을지 음바페와의 합작 플레이는 어떨지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 선수를 또한 어떤 전술에 어떻게 활용하게 될지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